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목줄을 놓친 개가 어린이를 공격했습니다. 아이는 중태고 개 주인은 과실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산은 실직 사태, 상권 몰락으로 피해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군수들이 임기 3년을 마쳤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건강이나 각종 의혹에 발목이 잡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줄이 풀린 대형 개가 10살 어린이를 물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이를 바짝 뒤쫓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린 채 허둥지둥 도망가 보지만 개는 집요하게 아이를 쫓아갑니다. 아이가 건물 안으로 피해 문을 닫은 뒤에도 시베리안 허스키는 주변을 서성거리며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10살 강모군이 개의 습격을 받은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근처 축구장에서부터 강군을 뒤따라가던 개가 언덕길에서 넘어진 강군을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뛰어가면서 애가 넘어지니까 개가 와서 막 달라들어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막 물리려고 막 하면서 또 도망가면 또 와서 물고 막 도망가면 또 와서 물고 막. 강군을 물어뜯은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쏜 마취총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강군은 현재 피부 이식 수술을 검토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이 상처가 지금 깊으니까 상처 빨리 회복되고 이제 아이가 진정되면서 심리까지 조금 불안한 상태니까.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개는 주인이 목줄을 놓친 틈을 타 집에서 나간 뒤 4시간 이상 시내를 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줄이 없는 개는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개가 물려서 엄청 안타깝지만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개 키우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경찰은 피해자와 개 주인을 조사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여고 교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 모 여고 교사 51살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여고의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학생 전수 조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거진 다른 교사의 비위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주중 상경 집회를 예고하면서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도내 2,000명의 조합원이 서울 광화문으로 상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조합원 가운데 조리 종사원이 70%가량으로 학교에서는 급식을 도시락으로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진안군 마령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나 돼지 65마리가 폐사하고 200제곱미터 규모의 축사 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사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산 현지에는 극심한 실직 사태, 상권 몰락으로 피해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군산의 조선업 부흥의 꿈이 꺾이는 데는 불과 7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300일에 달하는 공장 내부는 장비들이 멈춰선 채 먼지와 녹만 내려앉아 있습니다.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근로자는 분주했던 생산 현장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조금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냥 안부만 잘 압니다. 산업도로는 한적하기만 하고 문을 닫은 공장과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86개 관련 업체 가운데 51곳이 폐업했고 근로자 5,200여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인근 상가들은 이제 연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루에 20만도 못 팔아요. 그냥 문 닫지 못해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야간도 했었는데 야간도 지금 안 하고요. 사람이 없어요. 우후 죽순처럼 들어선 원룸촌은 빈방만 늘고 있습니다. 전에만 해도 그런 대로 버티는 집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는 50% 밑으로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군산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던 탓에 몇 개월 만에 인구는 2,000명 넘게 줄었고 수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의 21%가 미분양에 그칠 만큼 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창출을 하지 못해서 실직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산시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날로 침체 일변도에 있다는 것을 전북의 최대 현안이어서 정치권은 그간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고 특히 대통령의 관심은 특별했습니다.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도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실한 대우조선에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습니다. 아무 정부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이 지역에 8년 동안 수익과 세금을 내고 고용을 유지한 여기는 왜 죽어야 되는데요? 며칠 뒤면 세계 최대의 도크에서 건조된 마지막 배가 될지도 모르는 선박 4척이 군산 조선소를 떠납니다. 냉정한 경제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전북 방문 계획이 취소돼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전북도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해법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어제 오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이유로 총리의 전북 일정을 취소해 전격적인 방문 계획과 곧 이혼 취소의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이 이달 말로 임기 4년 가운데 3년을 채웁니다. 빛나는 성과를 과시할 때도 됐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각종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조명 발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장수군. 최용득 군수를 비롯한 간부진이 가야사 복원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군수는 말 한마디 없이 간신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인터뷰를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군수님께서 조명 이런 것들이 켜지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취임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투병 생활만 벌써 3년째. 부군수와 비서실장에 기대어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관련돼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생활정치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유지해가지고 연결시켜 나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은 김제시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건식 시장이 작년 연말 특혜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선 연임으로 어차피 물러날 상황, 레임덕이 불가피합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은 담당 대법관이 결정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조금 시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겁니다. 나머지 시군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정원유 익산시장도 장학금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선의 문동신 군산시장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산적한 현안 해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권 교체로 맞은 비상의 기회를 살려야 할 단체장들이 오히려 지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프랑스가 농업 강국인 이유는 해마다 6천 명씩 배출되는 청년 농부 때문이라는 보도를 해드렸었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랑스의 농업 교육과 지원 정책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파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농업 고등학교. 농기계 조작을 배우는 실습 수업이 한창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와 다를 게 없는 농업학교지만 학교 운영 주체가 놀랍게도 교육부가 아닌 농림부입니다. 학교 목표도 단순히 농업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고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Parce qu'il est vrai que pour s'installer en tant qu'agriculteur, eh bien, au-delà des connaissances agricoles, des connaissances agronomiques,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은퇴한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은 오렐리아는 올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 첫 해라 수입은 없지만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부 직불금이 있어 부담은 없습니다. Oui, aujourd'hui, effectivement, si on n'a pas cette aide PAC, on ne peut pas vivre. C'est un peu notre salaire. Oui, voilà, nos affaires, notre nourriture, notre carburant pour la voiture. 프랑스는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5년간 우리 돈으로 매월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착 첫 해 3만 5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보장 부담금과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몇 배 이상을 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농계획과 기반이 있어야지 들어와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영농정착을 안정적으로 해서 농촌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과감한 지원으로 젊은 농촌을 만들어낸 프랑스의 사례는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 혁명 기록물이 아태지역 목록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최종 등재 여부는 2020년에 결정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의 출산 장려 정책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별 출산 장려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는 모두 64건으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 투입된 예산 역시 77억 원으로 512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7분의 1에 그쳤고 도세가 비슷한 충북이나 전남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맞춰 개최한 마을 축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국악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기간 마을로 가는 축제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대회 기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개최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에는 지금까지 외국 선수 100여 명이 체험 행사에 참여했으며 일반 관광객 유료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남은 기간 더 많은 외국 선수들이 체험에 참여하고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다문화 청소년 국악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관내 다문화 청소년 등 40명으로 창단한 오케스트라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이며 다음 달부터 분야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문화의 동질성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가질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3일 도내 처음 도입되는 업무용 택시의 성공적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콜택시 업체와 협약을 맺고 공무 출장 등의 택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관용 차량 구입비와 유지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며 남원시는 남성 노인 자살이 여성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 예방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우울증 검사와 정신건강관리, 치매 예방 등을 교육하는 행복 청춘 학당을 운영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재해 발생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농로와 소교량 등 관내 5,300여 시설을 일제 조사해 위험도를 평가한 뒤 이휘엄 시설로 지정 고시에 중기 계획을 세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시청 광장이 가족 캠핑장으로 개방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 오후 5시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앞 광장을 캠핑장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선착순 30명이며 버스킹이나 인형극을 곁들인 콘서트,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의 숲 놀이터인 아이숲 2곳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1억 원을 투입해 천잠산과 서곡지구에 자연 친화적인 아이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이숲에는 밧줄 오르기와 통나무다리 등 자연물 놀이시설이 설치되며 지난해 4월 개장한 임금님숲과 딱정벌레 숲에는 하루 평균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형문화재와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명품 공연 굿보러 가자가 오늘 고창 문화예 전당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목요 국악예술무대 마지막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예 전당에서 남자 소리꾼들이 꾸미는 무대로 마련됩니다.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독일과 낭만이란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주 시립극단이 오늘부터 우진 문화공간에서 연극 줄리엣들을 선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북 지역 기후변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탈북 간호장교 이순실 초청 강의로 마련됩니다.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이창재 감독의 만남의 자리가 오늘 전주 객산의 두건 책방에서 있습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늘 북문교회에서 푸르미 아빠 최희수 작가 초청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 교실이 오늘 신시가지 파티원에서 육아 아는 만큼 편해요라는 주제로 운영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무주, 진안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10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부안 28도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